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의 벽. 도시에서 이 벽들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도시의 벽이 변하고 있다. 울산 무거동의 한 주택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된 이 지역에서 최근 담장들이 사라지고 있다. 담장을 허문 자리에 보도블럭을 깔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다. 저희들이 여기에 그 녹색 주차를 약 한 20여 개 이상 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담장을 각 가정에 담장을 허물고 철거 작업을 하고요. 2m 넘게 있는 그 담장입니다. 그걸 갖다가 허물고 철거를 하면서 이제 마당에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던 걸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걸 갖다가 이제 다 철거를 합니다. 2m가 넘는 담장으로 막혀있던 공간이 사라지자 자투리 공간이 생겨나면서 마당과 연결해 주차가 가능한 자리가 생겼다. 오래된 마을의 대부분은 이렇게 골목이 비좁고 담장으로 주택이 둘러싸여 있어 답답한 느낌이 많았다. 또한 집집마다 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해 주차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울산시 남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그린 파킹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위에까지 원래 붙어 있어요? 예, 옛날 집은 다 형태가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다 높습니다. 이렇게 한 2m 50 정도 이렇게 높은 대문인데 이것도 걸고 네. 이 안에 턱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에 차도 한 2대 정도 더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담장이 사라진 주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담장 허물기 공사가 끝난 한 주택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 종전에는 이 앞에 한 대밖에 될 수 없었는데 지금 요 집 안에 3대 되고 요 앞에 또 한 대 되고 주차 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앞에 쭉 대고 여기 이렇게 대고 하면 되게 많이 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집은 벌써 해소가 해소가 됐습니다. 됐네요. 세 가구가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하지만 공사 전에는 차를 한 대밖에 댈 수 없어 주민들 간의 주차 문제로 마찰이 많았다. 하지만 공사 후 차 3대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차 고민도 해결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울산 남구에서는 126가구가 담장을 허물면서 230면의 주차 시설이 조성됐다. 2009년도에 옥동에 시범마을을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그 29가구 전체 가구가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는 46면을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전선도 지중화했고 생활도로도 개선을 하고 주변에는 하단 자투리 공간에는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된 데가 있습니다. 이미 담장 허물기 사업이 끝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친환경 마을로 선정된 울산 남구 옥동의 구술마을은 지난 2009년 울산 남구청이 녹색주차 시범마을로 지정한 마을이다. 마을의 담장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 공간이나 화단을 조성했는데 이 동네 29가구가 모두 사업에 동참을 했고 그 결과
46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2009년도에 제가 이게 주민들 분하고 동의를 받을 때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담장과 대문을 흔다는 것이 자기 이제 사생활이 오픈되는 공간인데 굉장히 처음에는 벽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주민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적어도 주민 설명회가 한 5번 정도 걸쳐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전체 29곳가 다 동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구슬마을 역시 주변의 다른 마을처럼 높은 담장과 대문이 있는 일반 주택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담장 허물기 공사 후 마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변했다. 잘 정돈된 골목길, 나무와 꽃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단. 이렇게 담장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이 마을에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 저 CCTV가 있는데 대문과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저 CCTV가 더 사각지대가 돼서 잘 안 보입니다. 담장과 대문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저 CCTV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범죄율도 더 낮아집니다. 구슬마을의 경우 사업 초기 방법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담장을 허물자 오히려 각종 범죄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옥동지구대에 범죄 신고가 들어온 건은 이 사업 시행 이후에 한 건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방범용 CCTV가 가구당 한 대씩 무료로 설치됐다. 과연 담장과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또 이제 개방이 되면은 소위 내추럴 서베일런스라고 그러는데 자연 감시 활동이 많아집니다. 즉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행인이라든지 또 옆집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훨씬 그 범죄율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담장이 사라지면서 생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주차 공간과 마당이 생겼고 예쁜 화단이 생긴 것은 물론 이웃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담장이 또 허물어지면서 좀 이웃 간은 어때요? 그것도 좋지요. 그냥 서로 보고 자주 보고. 그전에 문이 있을 때는 시체 지나가면 뭐 누구 간도 모르고 요새는 거의 다 보이니까. 담이 없어지면서 화단이 조성되니까 사람들 마음가짐이 부드러워지죠. 진짜. 그리고 이 주민들 간에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고 이 단합이 또 잘 됩니다. 벽으로 막힌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웃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그간엔 없던 정이 생겨나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예, 여기도 차만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문패도 저희들 이제 주물러서 이렇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만들었고 저희들 공사하기 전에 사진도 요 액자에 담아서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면서 옛날 사진도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전이랑 차이를 확 느낄 수 있네요. 예, 지금 그렇게 다 비치해 놨습니다. 이제 액자 속의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된 구슬마을의 과거. 이렇게 담장이 없는 마을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담장 문화가 발달돼 왔다. 서민들의 초가집, 사대부들의 한옥, 관가와 궁궐은 모두 담장으로 둘러싸여 영역 경계가 분명했는데 이런 폐쇄적 담장 문화는 해방 후 도시 구조가 서구화되면서 개방적인 담장 문화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낮아졌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남녀라든가 또 양반과 이라든가 또는 내부인과 외부인의 그런 구별이 엄격해서 그 담장이 공간적, 폐쇄적이고 또 이제 유기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는 이제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개방적이 되고 보다 그 내외부가 상통하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제 개방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 그러한 경향이 현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담장은 한 가구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담장은 점점 더 낮아졌고 개방성이 높은 형태로 바뀌어갔다. 또 2000년대부터는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가 추진됐다. 그리고 그 발원지는 바로 대구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지난 1996년 구청의 250m 담장을 허물면서 시작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구에서 약 31km 길이의 담장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새로 생겨난 면적은 36만 6,706제곱미터에 달한다. 이후 이 사업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됐다. 최근 도시에서는 높은 벽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외벽뿐만 아니라 집의 내부와 사무실의 벽까지 이어지는데 벽이 개방적인 공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제약회사. 최근 이 회사 영업팀의 사무실이 리모델링을 거쳐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내부 벽을 없애고 환한 조명과 깔끔한 테이블을 들여놓은 사무실. 직원들은 마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벽이 사라지고 공간이 바뀌니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올라가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 사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업무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파티션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업무 시간 내에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물어보거나 이제 업무 환경을 벗어나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카페식으로 바뀌고 좀 더 분위기가 이렇게 편해졌기 때문에 좀 더 수평적인 관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영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그런 걸 업무에 접목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직원들은 여느 일반 사무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했다. 공간을 구분하는 벽이 있었고 앞사람과의 시야를 가리는 파티션이 있어 소통이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 오피스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지금 자율성이나 소통의 키워드가 회사에서 가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런 사무공간의 어떤 혁신을 추구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벽이 사라지면서 업무적으로 소통이 중요한 영업부 직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일단은 공간이 효율적이고 쾌적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밝아졌고요. 그리고 벽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통도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니까 그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이제 어떤 성과로 나타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벽은 도심 속 어디에나 존재한다.
높은 빌딩이 만들어내는 벽은 때론 위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벽들은 도심 속의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도시에 사는 새들 중 약 70%가 도시의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 도시의 벽이 새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제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김포에 있는 한 조류보호협회. 지금 여기 있는 새들이 몇 종류 있죠? 여기 있는 새들은 다쳐서 들어온 새들이 현재 한 4, 50개째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친 새들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는 이곳. 1년이면 약 600마리의 새들이 이곳으로 들어온다. 지금 어디가 다친 거예요? 지금 저쪽에 좀 저 서축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음벽에 부딪혀갖고 지금 척추가 다쳤어요. 그럼 아예 못 날아요? 지금 못 날라요. 지금 척추가 다쳐갖고 그냥 엉금엉금 다리채 이렇게 지금 기다시피 하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 꽤 여러 마리의 새들을 보호 중이다. 저게 지금 저 다쳐갖고 있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네, 저거요. 날 수 없어 바닥에 붙어있는 소쩍새 한 마리. 올빼미과에 속하는 소쩍새는 원래 산지나 평지 숲에 사는 새다.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네, 지금 얘가 여기를 척추를 다쳐갖고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이 다리는 괜찮아요. 이거는 다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뭐 엉금엉금 켜요 이제. 이렇게 마비가 돼 있어갖고. 이 소쩍새는 인근 도로의 방음벽에 부딪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다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평생을 날 수 없게 됐다. 지금 얘는 그럼 어디서 지금 온 거예요? 어디서 얘가 구조된 건가요? 네, 김포에서 지금 했는데 지금 아라뱃길 있죠 앞쪽 그 도로에서 그랬어요. 거기 방음벽에서요? 네, 도로에서 그래갖고 그래서 그 신고 받고 나가 보니까 이런 식이 돼 있더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신고자분이 박스에 조그만 박스에다 이렇게 놓으셔갖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게 떨어져 있는 걸 박스에다 놓아놨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조해 왔어요. 얘는 그럼 얼마 된 건가요? 지금 오늘째 지금 일주일 돼가요. 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지금 많이 괜찮았어요. 뭐 먹지도 못하니 저기서 지금 먹이 먹으면 점점 기어서 또 저쪽으로 가고. 처음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녀석. 일주일 만에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날 수가 없으니 앞으로 다시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소쩍새 말고도 불쌍한 신세가 된 새들이 우리 안에 갇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모두 도로의 벽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새들이다. 지금 저쪽 거에 있는 게 황조롱이에요. 황조롱이도 저거 지금 날개 다 자꾸 들어와 있잖아요, 저거요. 네? 지금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지금 뭐 벽 같은데 막 이제 방음벽 여기다 부딪혀갖고 이렇게 들어온 거고. 지금 이 솔봉이 같은 경우에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지금. 또 다른 새들을 보호하고 있는 야외 새장으로 가봤다. 이 새는 또 어떤 슬픈 사연을 갖고 있을까?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수리부엉이와 독수리 등 자연에서 신나게 날고 있어야 할 새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다. 있어요. 얘는 실명됐는데 날개는 괜찮지 않아요?
지금 날개는 다 괜찮아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가 먹이 사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 눈 한쪽. 네, 눈 한쪽에 저거에서 실명돼서.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이 지에 계속 있을 거예요. 쟤는 뭐 어떻게 자연으로 가지도 못하고. 예. 수리부엉이 역시 도로의 방음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이곳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의 사고는 수리부엉이에게서 한쪽 눈을 빼앗아 갔다. 지금 얘들이 지금 들어온 게요. 지금 거의 다 지금 한 70%는 방음벽에서 부딪혀서 그만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나머지 전기줄, 아파트 유리창 지금 이런 데서 다 부딪혀 다 들어온 애들이에요. 지금 자연으로 갈 수도 없는 애들이 있고 여기서 좀 몇 개 채는 또 자연으로 보내고. 한국조류보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새가 건물 벽과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건물 외부를 대형 유리창으로 마감한 건물과 투명한 소재를 쓴 방음벽이 늘면서 야생 조류의 충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그 하나의 대안이 바로 버드세이버다. 지금 이 유리창에 비치는 이 나무 그 반사에서 비치는 숲이 이게 버드세이버가 없었을 적에는 이 숲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새들이 이 숲인자가 들어가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얘기죠. 여기 좀 버드세이버라는 요거예요. 요거를 붙여 놓음으로 해서 새들이 저 창문에 나의 천적이 있구나, 피해가 있구나, 그래 해서 새들이 피해가게 만들어주는 이게 버드세이버라는 거죠. 사전 충돌 방지 스티커라는 얘기죠. 새들은 유리에 비친 하늘이나 산, 바다를 실제와 구분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곤 한다. 버드세이버는 창문에 새의 천적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새들이 피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의무적인 심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법적화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또는 학교 학생들 주변에 많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특히 도로 주변에는 방벽이 둘러진 곳이 많은데 이곳이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되기도 한다. 황조롱이나 매 같은 야생 조류가 시속 200km로 충돌하면서 그대로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1년에 4,000장가량의 버드세이버를 무상 보급하고 있지만 버드세이버가 붙어있지 않은 방음벽이 훨씬 많은 실정.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의 벽을 없애자는 움직임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의 벽을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한 일. 또한 벽이 가진 순기능도 분명 존재한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앞에는 높은 방음벽이 세워져 있다. 아파트 단지 사면을 에워싸는 구조로 설계된 높이 9m가량의 방음벽이다. 이 방음벽의 규모가 되게 커요. 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 사면이 다 도로이기 때문에 네 면을 다 감싸는 방음벽 구조로 설계가 됐고요. 하루 종일 도로에서 차들이 내는 소음을 흡수해 소음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방음벽. 소음 피해가 큰 이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벽이기도 하다. 여기 이 방음벽을 어떻게 해서 짓게 된 건가요?
여기 방음벽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건설 당시에 사전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서 방음벽 높이와 연장이 결정되고 그거에 맞춰서 재질이나 높이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그거에서 맞춰서 시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소음 차단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먼저 도로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렇게 큰 차들이 지나다닐 때는 소음도가 75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요? 이 정도면 아파트 주거단지에서는? 지금 주간 허용 치수로 훨씬 넘은 상태인 거죠. 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55데시벨로 소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방음벽이 없는 곳은 주간 허용치를 훨씬 넘은 상황이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소음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훨씬 저감되죠, 여기서. 그러네요. 예. 지금 막 되게 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네. 방음벽 안쪽에선 아파트 주간 소음 허용치 65데시벨을 넘지 않은 56데시벨로 측정됐다. 방음벽이 있는 경우 소음도가 20데시벨이나 낮아진 것이 확인. 최근엔 이 방음벽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이유로 철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팽팽히 맞서기도 하는데 이렇게 벽은 이중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건물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집 외벽부터 건물 내부의 공간을 막는 집 내벽, 또 사무실에서의 벽은 업무 영역에 구분을 지어주는 기능을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교도소나 군사시설의 경우는 높은 벽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도 하며 방음벽은 소음 차단을, 방화벽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우리 주변의 벽. 이 벽은 그 높이에 따라서도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 한 60cm 정도 되는 담장은 그 공간을 분리하면서 두 공간을 분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제 앉을 수도 있는 앉은 벽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한 1.2m 정도 가슴 높이 정도 되면은 두 공간을 분리는 하되 시각적으로는 연결하고 그러나 이제 앉을 수는 없지만 기댈 수는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죠. 그러니 그보다 높아서 한 1.8m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완전히 시야를 가리게 돼서 두 공간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높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그래서 이제 주택도 이제 상당히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은 1.8m 이상 그렇게 이제 담장을 하게 되죠.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기도 한 서울시청. 이곳에선 벽의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종종 쓸모없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벽이 재탄생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된 곳이다. 신청사 로비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초록초록한 식물들은 거대한 규모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이 수직정원의 규모는 1516제곱미터로 무려 축구장 크기의 3분의 1에 달한다. 높이는 28m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현재 최대 규모고요. 예. 네, 여기 식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산호수, 스킨답서스, 아글레오네마 등 14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심겨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6만 3천여 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직 정원에는 호야, 아이비,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약 6만 3천 본의 식물이 식재돼 있는데 1층부터 7층까지 길게 이어진다.
식물들이 산소와 음이온을 배출해 자연적인 공기 정화 효과도 있다. 신청사 건립 당시에 그 외부에 있는 그 수평적인 서울 광장의 녹의 기운을 이제 수직적인 건축물 내부로 좀 연결하고자 하는 개념과 그리고 뭐 시민과 시정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실내에 마련된 수직 정원은 살아 숨쉬는 벽이라는 의미의 바이오월로 불리기도 하는데 실내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첫 번째로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입니다. 근데 실내 공기 중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감시키는 것과 함께 이제 식물에서 음이온을 발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내 온도랑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높이 28m,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 정원. 이는 생태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온통 초록 식생들로 꾸며진 푸른 벽면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언니 여기 오셔서 서울시청 이런 수직정원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보여서 이게 조화인가 생화인가 하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아, 생화구나. 공기정화대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역시 시청은 좋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이런 도심 속에서 이런 수직정원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바깥에 원래 그 정원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 좀 쉬고 이런 데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내부에 있다 보니까 더 좀 조화가 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공원이자 건물 안의 힐링 공간이기도 한 수직 정원. 벽면에 담긴 이 싱그러운 녹색의 기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쓸모없는 벽이 아름답고 자연적이란 느낌마저 들게 해준다. 이렇게 잘 쓰인 벽은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벽의 또 다른 변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인천 용현동의 오래된 마을이다. 화창한 가을날, 여기저기 벽면에 달라붙어서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손만 거치면 아무 의미도 없던 벽들이 새롭게 변신하는데,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단체 회원. 오늘은 오래돼 낡은 벽들이 새 옷을 입는 날이다. 지금 여기가 어떤 봉사단체예요? 네오맨 봉사단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는 소외되고 조금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면서 벽화를 봉사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 봉사단체인 네오맨은 자체적으로 노후된 지역을 찾아가거나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7년간 강화도의 섬마을, 남해바다 강진, 충청도 분교 등 약 300여 곳의 벽이 새롭게 재탄생했다. 회원들 중에는 미술 관련 전공자도 많지만 대다수가 일반 자원봉사자다. 이들에게 벽화를 그리는 일은 단순한 봉사의 의미를 넘어 한 마을을 내 손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벽화를 그리는 이 시간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요즘 이런 골목이 많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의 소재부터가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골목가 풍경 같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벽화가 그려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 어두침침하고 우중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게 되면 그 아이들도 막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사해지고 밤에도 막 너무 무섭지 않는 그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벽화가. 벽화가 그려지지 않은 바로 옆의 벽과 전혀 다르게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벽화. 그리는 이들의 바람대로 회색빛 담장에 그림이 그려지고 색이 입혀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한껏 달라지고 있다. 이런 벽화가 주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색깔이 없는 그냥 밋밋한 흰색이나 미색에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노후된 그런 벽면을 보고 지나다닐 때와는 다르게 색감 자체가 주는 이제 컬러 테라피라고 하죠. 약간 눈으로 보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이제 됨으로써 기분도 좋아지고 걸어 다니면서도 약간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마을. 벽화들은 마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소재들로 그려졌다. 옛날 추억의 포스터. 그때 그 시절 초등학교의 철수와 영희.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억의 그림들이다. 이 벽화들이 주민들의 마음에도 밝은 기운을 전해주길 바란다. 이 골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가 낙후돼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밝고 이런 작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마음도 좀 밝아지고 이런 좋은 그런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거죠. 하루 온종일 붓을 잡고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 이들의 좋은 에너지가 붓 끝에 실려 헌벽이 새벽이 되고 마을을 점차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헌벽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새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혔을 때 그 벽이 새로 태어날 그 모습까지도 상상하면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벽 안에 있을 때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벽이 외부의 위험을 보호하고 시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벽은 때론 건물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때론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론 도시에 사는 새나 동물들에게 죽음의 벽이 되기도 한다. 지금도 도시 어딘가에선 벽이 사라지거나 생겨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벽이 가진 다양한 의미와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변신이 기대된다.